두 번째 요인으로는 내신하고 수능의 문제 유형의 차이예요. 내신 문제랑 수능 국어 시험 문제가 너무 달라요. 수학은 그래도 덜 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내신도 잘 볼 수 있는데요. 국어는 다릅니다. 내신은요, 학생이 배운 걸 가르쳐요. 수능은요,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문제를 냅니다. 이걸 학교에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학교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 드릴게요. 보기 A, 기역, 니은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기입니다.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의 형태가 같을 경우에는 각각이 기역, 어근으로 쓰였는지, 니은, 접사로 쓰였는지 잘 구별해야 한다. 이제 요거에 대한 사례가 맞는지를 묻는 시험 문제인데요. 첫 번째, 하늘이 새파랗게 드높아 가을의 정취를 더해준다. 과오를 반성한 그는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접사와 어근이에요. 앞에 거는 접사고요. 뒤에 건 어근입니다. 2번, 형은 어머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엇나가기만 했다. 그들은 약속한 곳 근처에서 그만 엇갈리고 말았다. 이건 접사니까 해당 안 돼요. 보기에 아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떠한 계획도 없이 막 살아서 되겠니? 죄로 인해 인간과 신의 사이에 담이 막혔다. 이건 접사 어근이죠. 보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땅바닥에 들붙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았다. 거짓과 미선의 행동이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았다. 어근 접사죠. 이것도 지금 보기에 해당되는 건 1번, 3번, 4번이에요. 5번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도 답이고요. 이 문제 보면 3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인데 최종적으로는 4번이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1번하고 3번은 접사 어근 순으로 쓰여 있고요. 4번이 어근 접사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이 4번만 답을 했더니 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답이 1번하고 3번은 안 되냐.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게 시험 유형에 맞는 거거든요. 수능은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얼만큼 더 첨예하게 공부했느냐를 뽑아요. 국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시한 거에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해야 수험생들이 맞춰낼 수 있는데 이런 거 내신에 내면 굉장히 문제를 삼고요. 결국 이게 다 답인 걸로 1, 3, 4가 다 답인 걸로 했죠. 자, 이 연합고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엄마가의 엄마, 먹다의 먹과 같이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로 한다. 합성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 어근의 의미만 유지되는 경우,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점심으로 오징어 덮밥을 먹었다. 이거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요걸 이제 국어 용어로는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라고 하고요. 지금 첫 번째 지문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종속합성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늦봄에 따가운 햇빛이 내리조였다. 이것도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늦은 봄. 앞에 거 1번은 덮은 밥. 3번 동생이 돌다리를 건너 집으로 왔다. 돌로 된 다리니까 이것도 종속합성어고요. 4. 안개비가 연기에 깔리듯 자욱이 내리기 시작했다. 안개가 비니까 이것도 종속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있다. 구멍가게는 조그맣게 차린 가게라니까 융합합성어예요.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시험을 내고요. 실제 이런 식의 시험이 학력고사의 수능 시험의 승패를 가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항의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수능 수준에 근접해서 논란거리의 문제를 만들면 내신에 반영하기가 힘들고요. 현장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리기 싫기 때문에 결국은 평행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현장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심하게 해야 하는데 심한 정도가 어딘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국어가. 자, 그 다음에 셋째 요인입니다. 내구 요인 첫 번째로는 국어 공부가 턱없이 부족해요.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국어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때 책도 아마 고등학교 올려가고 책 읽는 학생들도 별로 없고요. 책 읽히는 부모님들도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어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볼게요. 이 이강 국어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수능 국어의 오답률 탑 10을 보니까 첫 번째가 독서고요. 3, 4, 5, 7, 8, 9, 10이 전부 독서예요. 문법 문제가 2개 있고 나머지 다 독서입니다. 오답률 75%가 넘는 거는 초고난이도 문제도 독서였고요. 8문제, 이 탑 10 중에 8문제가 독서 영역에서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국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시험에 그냥 부딪혀서 국어니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사실 학교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내신 때 점수 잘 받은 거랑 수능의 점수가 다른 거랑도 학교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불수능이다,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학은요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그 수학 교과서 자체가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목적 적합하게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별로 시험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국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어 교과서는 되게 문학작품, 비문학작품들이 섞여 있으면서 뭐 이렇게 선생님이 전달하는 게 뭐 밑줄 긋고 의미 찾고 이런 식의 한계 정도인데 수학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항목이 나눠 있는 거에 비교하면 그거는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은 그거예요. 다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다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면 이 독서는 국어 교과서에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독서 교과서에서 독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인데요. 국어 기초 부족입니다. 고등학교 때 당연히 안 읽는다. 그럼 고등학교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죠. 사실은 중학교 때도 책을 읽는 것이 어렵고 중학교 때 독서를 하는 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그런 학생들이지 초등학교 때 책을 읽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읽었다.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뭐가 갑자기 책이 좋아졌다. 이러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런 상태로 고등학교를 맞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 일간 국어교육연구소의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그 37번에서 42번, 37번에서 42번 사이가 비문학 지문에 해당하는데 저 문제 하나가 다 오답 탑 10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문학 쪽은 아주 무방비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 이상의 이를테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스스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 독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지문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나오게 되면 다 추풍낙엽이 되는 거죠.